자, 루트의 소수 부분을 a라고 하고 다음 식 값을 구하라는 얘기인데요. 자, 먼저 루트 5의 소수를 구분하려면 루트의 정수를 알아야 된다고 했죠. 루트의 정수는 2죠. 네. 그럼 소수는 전체 수에서 정수를 뺀 나머지니까 전체 수에서 정수를 뺀 나머지, 이게 소수일 거예요. 따라서 a는 이렇게 표현돼요. 근데 이걸 여기다 대입하자니 차수도 너무 높죠. 좀 간단히 할 필요가 있는데 모든 항마다 a를 가지고 있으니까 a를 공통인수라 생각하고 바깥으로 뺍니다. 그러면 a제곱 플러스 6a 플러스 8이 되고 이게 인수분해가 돼요. 여기 a 하나, 여기 a 하나. 곱해서 8 더해서 6이 되는 숫자는 플러스 2와 플러스 4. 그럼 인수분해가 a 가로 a 플러스 2, a 플러스 4 이렇게 되겠죠. 계산 a는 루트 5 마이너스 2 곱하기 a 플러스 2면 여기다 플러스 2를 계산하면 루트 5 곱하기 여기다 이제 4를 더하면 a 플러스 4 루트 5 플러스 2 이렇게 되네요. 근데 이제 짝지을 때 이렇게 두 개 짝지으면 좋을 것 같아요. 루트 5는 잠깐 바깥으로 빼고 루트 5 마이너스 루트 2 곱하기 루트 5 플러스 루트 2면 이게 합차가 되죠. a, b, b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면 얘를 계산해보면 앞에 있는 루트 5의 제곱 5 빼기 뒤에는 루트 2의 제곱 2. 네, 정답은 3루트 5 이렇게 됩니다. 뭐 왜? 루트 2 마이너스 루트 5 마이너스 이게 왜 갑자기 루트가 됐죠? 미안해요. 그러니까 이게 4죠 그러면? 네, 그래서 루트 5가 됩니다. 이렇게. 삼각형 모양의 화단의 넓이가 다음과 같을 때 이 화단 둘레 길이를 구하라는 문제인데 이건 정사각형이래요. 넓이가 저거랍니다. 근데 이건 아무래도 모양상 치환이 필요하죠. 공통 부분 나왔으니까. 그럼 x 플러스 4를 뭐 a 이런 걸로 간단하게 치환을 해본다면 저 주어져 있는 관계식은 a제곱 마이너스 12a 플러스 36이 돼요. 누가 봐도 네, 완전제곱식이죠. 이거는 곱해서 36 더해서 마이너스 12가 되는 숫자는 마이너스 6, 마이너스 6 두 개일 테니까. 그럼 앞에 a의 곱일 테고 그럼 a-6이 두 번 곱해지는 완전제곱식이에요. 그리고 얘를 원래대로 a를 x 플러스 4입니다. 집어넣어서 그럼 x 플러스 4 마이너스 6의 제곱 얘는 x 마이너스 2의 제곱이 돼요. 그럼 이 넓이가 저기 주어져 있는 저 준식 있죠? 주어진 식 그걸 보통 준식이라고 그러거든요. 이 준식이 정사각형이라 똑같은 가로 똑같은 세로 두 번 곱해져서 이 넓이가 나와야 되는데 그럼 가로 세로 두 번 곱해서 얘가 된다는 뜻은 얘를 인수분해하면 가로와 세로의 곱으로 표현된다는 뜻이죠. 근데 가로와 세로가 x-가 두 번 곱해지는 정사각형이기 때문에 얘는 한 변 길이가 x-인 형태로. 근데 이제 둘레를 구하는 거니까 x-2가 4번 계산돼서 정답은 4x-8 네, 이렇게 됩니다. 자, 이거는 그때 우리가 인수분해 할 때 항 5개짜리 이상 인수분해를 선생님 설명해 줬던가요? 아니 그거 나중에 그럼 놔두세요. 이걸 어차피 고등부 올라가면 다시 그때 해야 되니까 어차피 하지 말라고 했던 부분이라 얘는 항 5개 이상짜리 인수분해라 네, 그때 가서 고등부 가서 하도록 합시다. 네. 다른 문제? 20번. 자, 이 문제는 이제 여기서 이렇게 항이 네, 4개인 상태로 봐야 되겠죠. 항이 4개. 근데 항이 4개는 보통 2개, 제곱항 3개 묶던지 아니면 2개 따로따로 묶던지. 근데 이거는 2개 따로 묶기는 D가 안 묶이잖아요. 근데 모양을 잘 보니까 A의 제곱, B의 제곱, 1의 제곱 이렇게 붙이면 항이 4개짜리인데 제곱항이 3개 있는 꼴이에요.
그럼 항 4개 중에 제곱항 3개 있는 꼴이면 그 제곱항 3개 중에 부가 다른 하나를 빼라고 그랬죠. 그럼 얘는 플러스, 얘는 마이너스니까 얘가 부가 달라요. 그럼 쟤 하나 빼놓고 나머지 3개 항이 완전 제곱식이 된다고 했단 말 기억해요? 저런 거만 준다고? 근데 제곱 앞에 이게 완전 제곱식 묶을 건데 제곱 앞에 음수 있으면 보기 안 좋으니까 음수를 바깥으로 빼냅시다. 그럼 가로 안에 b제곱 플러스 2b 플러스 1 이렇게 썼다고 보시는 거예요. 40이는 나중에. 그럼 a제곱 놔두고 여기 완전 제곱식 곱해서 플러스 1 더해서 플러스 2가 되는 거는 플러스 1 2번 이렇게. 그 모양을 보니까 이 모양이죠. 제곱 마이너스 제곱의 인수분해는 제곱 밑에 있는 네모와 세모를 한 번은 더하고 바로 이어서 네모와 세모를 한 번을 뺀 것을 곱하잖아요. 그럼 제곱 밑에는 a랑 제곱 밑에는 b 플러스 1을 한 번은 더해주고 한 번은 빼는데 여기 b 플러스 1 전체를 빼야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분배되면 이렇게 될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네. 그러니까 a랑 b 플러스 1을 한 번은 더해요. 더할 때는 상관없는데 뒤에 있는 b 플러스 1을 뺄 때는 마이너스가 분배되기 때문에 이렇게 써줘야 된다는 얘기죠. 여기 있네요. a 플러스 b가 6이라고. 그럼 6 더하기 1, 7이죠. 7과 41을 약분하면 6이 남죠. 그럼 남은 건 a 빼기 b 마이너스 1이 6인 거니까 a 빼기 b 값은 7. 이 값이 7이 됩니다. 자, 19번. 다음 2차 방정식이 중근을 가질 때 하면 제일 먼저 떠올라야 될 거는 판별식이 0. 이거 기억할까요? 네. 판별식이 뭐였죠? 근해 공식 안에 들어가는 b제곱 마이너스 ac. 걔가 0이 돼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루트 1이 0이 돼야 근해 공식의 구조가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 안에 b제곱 마이너스 ac. 근데 얘가 0이 되면 루트가 없어지거든요. 그럼 2a분의 마이너스 b라는 근이 하나만 나타나요. 그래서 이게 중근이 되는 거고, 이게 이제 양수가 되면 플러스 루트 마이너스 루트 실수의 근이 2개 나오고, 이게 만약 음수가 되면 이건 지금은 중학교 때는 안 배우는 근이 없다라는 개념, 실수로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개념. 그래서 근의 형태를 물어볼 때는 일반적으로는 판별식을 쓰시는 겁니다. 그럼 판별 쓰려면 이거 넘겨야 되겠죠? 는영꼴로 써줘야 되니까 넘어가면 마이너스 12x 그 다음에 플러스 2m은 0. 이거 다 2로 나누죠. 그럼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m은 0. 자, 판별식 0 써야 되는데 이 x 앞에 있는 개수가 짝수일 때는 왜 4분의 d라고 걸 쓴다고 그랬죠. 4분의 d는 b의 반의 제곱 마이너스 4 빼고 ac. 이게 짝수의 판별식. 그럼 짝수의 판별식 b의 반의 제곱 마이너스 4 빼고 a 곱하기 c 그게 0이 된다. 그럼 3의 제곱 9 마이너스 m의 값이 0이므로 따라서 m의 값은 9. 이 중근 개념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럼 m이 9가 됐으니까 9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6x 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5는 0 이렇게 돼요. 그럼 제곱 앞에 음수는 보기 안 좋으니까 음수를 넘겨주면 6x 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5는 0이 되고, 이제 적당히 이제 인수분해 해봐야 되겠죠? 근데 여기는 보나마나 5하고 1밖에 없을 텐데 이쪽은 이제 숫자를 짜맞출 때 6이 나오게 만들려면 m이 9. 이게 왜 x인데 왜 6을 써놨어 내가? 뭐 인수분해 안 돼도 상관없긴 한데 좀 정신이 없어 자꾸. 뭐 이런 짓을 하죠? 글씨가 안 보이나? 네, 어차피 얘는 5하고 1밖에 없을 테고 이 조합을 짜야 되니까 여기 6, 여기 1 이렇게 두면 좋겠네요. 그럼 이렇게 6, 여기 5 그럼 이쪽에 마이너스 이쪽에 플러스 이렇게 하면 그럼 6x 플러스 5 x 마이너스 1 0이에요. 따라서 x 값은 마이너스 6분의 5 또는 1. 네. 네.
둘 다네요, 답이. 특별히 이게 해를 골라내라는 말이 없기 때문에 저 2차 방식 해를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두 개가 다 답이 됩니다. 방식의 해를 제곱근을 이용해서 구하다 보면 저런 모양이 나온답니다. 이때 a, b 값을 구하죠. 우리 근해 공식에 사실 이 문제는 근해 공식에 집어넣어도 돼요. 어차피 근해 공식 형태로 문제의 해가 나온 거니까. 그럼 바로 집어넣어 보면 만약 근해 공식을 집어넣는다면 2a분의 12분의 마이너스 b 5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이 5의 제곱 25 마이너스 4 곱하기 6 곱하기 마이너스 2 그럼 12분의 5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얼마인가요 이게? 48을 더하면 73? 네. 그래서 A는 5, B는 73 이렇게 구해지는데 왜 이렇게 썼던 이유가 시키지 않은 형태를 풀었던 이유가 이게 딱 모양을 보니까 근해 공식으로 문제를 푼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인수분해 안 돼서 이렇게 풀어봤는데 이제 문제가 유도하는 바는 제곱근을 이용하라고 했으니까 한번 이용해 봅시다. 그럼 제곱근을 이용하려면 6x 제곱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2는 0에서 양비를 일단 6으로 나눠줘요. 그럼 x 제곱 마이너스 6분의 5x 마이너스 3분의 1 그런 다음에 이게 완전 제곱식꼴로 가려면 1차항까지는 놔두고 상수항을 2항시켜서 새롭게 이제 2차항을 만들죠. 새롭게 상수항을 만들죠. 근데 상수항을 만들 때는 완전 제곱이 되도록. 완전 제곱 되려면 1차항 계수의 반의 제곱이 상수로 와야 돼요. 계산할 수 있겠나요? 이거 반 나누라는 뜻은 2분의 1을 곱하는 뜻이고 그럼 마이너스 12분의 5 걔를 제곱하면 144분의 25가 붙어야 돼요. 그럼 여기도 플러스 144분의 25가 이렇게 붙어야 되겠죠. 그럼 얘는 12분의 5 곱하기 12분의 5 둘을 곱하면 얘가 되고 더해 플러스 곱해서 플러스 더해서 마이너스를 내면 둘 다 마이너스 그럼 둘이 합치면 12분의 10 약분하면 6분의 5 이렇게 되는 거죠. 괜찮나요? 네. 글씨가 좀 이상한가요? 네. x 마이너스 12분의 5의 제곱은 통분 144로 통분. 그럼 여기는 곱하기 얼마냐면 48. 그렇죠? 그래야 되죠? 그럼 48 더하기 25. 그래서 73. 이렇게 돼요. 그럼 이제 남은 거는 제곱해서 이 숫자가 되는 거니까 이 제곱 밑에 있는 x-12분의 5는 144분의 73의 제곱근이죠. 그럼 제곱해서 양수가 되는 것은 답이 2개. 그리고 이 값에 이제 루트를 씌우면 되는데 이게 루트 씌울 때 루트 144는 12의 제곱과 같으니까 이게 12로 나오고 루트 73은 나오지를 못해서 이렇게 붙여 있어야 되고 얘를 이항을 했더니 x는 넘어가면 플러스 12분의 12로 통분되는 상태에서 플러스 5로 바뀌고 5에다 얘를 덧셈한 거니까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 과정이 너무 귀찮으니까 이거를 일반화시킨 게 근해 공식이죠, 사실은. 근데 이 문제는 굳이 저렇게 할 필요는 없는 거죠. 문제가 요구하니까 이렇게 풀긴 풀었는데 이런 걸 간소화하기 위해서 근해 공식이라는 걸 찾아냈기 때문에 근해 공식에 이 중간 과정을 생략하고 근해 공식에 직접 집어넣으면 답이 이렇게 나온다는 걸 알 수 있는데 굳이 제곱권을 이용하라고 했으니까 이게 만약 서술형이면 이 과정 생략하고 근해 공식에 집어넣으면 이제 과정은 없는 상태로 답만 맞으니까 그때는 이제 답에 대한 채점만 되겠죠. 그래서 풀이 과정을 자세히 쓰시오라는 거는 이 과정을 한번 연습해봐라 라는 뜻인 것 같아요. 자, 이것도 치환이죠. x-y, x-y. 공통부분 나왔으니까 얘를 내가 만약 a라고 이렇게 치환해버리면 식이 a 곱하기 a-2는 8 이렇게 되는 꼴이죠. 분배를 하게 되면 a제곱 마이너스 2a인데 8만 여기 두긴 좀 애매하잖아요. 넘겨보면 이렇게 2차 방정식이 나와요. 그럼 a에 대한 2차 방정식이니까 보통 해를 구하려면 인수분해 하겠죠. a-4, a 플러스 2로 곱해서 마이너스 8 더해서 마이너스 2가 되는 거는 마이너스 4랑 플러스 2 두 개가 있다. 따라서 a 값은 4 또는 마이너스 2다. 그런데 a가 우리가 원했던 답은 아니다. 원래 구하려 했던 답은 a가 x-y를 말하니까 이게 4이거나 아니면 마이너스 2거나
근데 x가 y보다 작답니다. 그럼 작은 수에서 큰 수를 빼면 음수가 되겠죠. 이렇게. 네, 그 정답은 마이너스 2가 정답이에요. 그리고요. 다음 2차 방정식의 해를 구하시오. 이게 뭐가 문제냐면 이게 루트가 있고 이건 또 루트가 없기 때문에 이걸 풀려면 양변을 제곱해야 되는데 제곱하면 이게 4차가 되거든요. 어쨌든 x제곱을 제곱하니까 차수를 좀 낮출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x제곱을 뭐 a 이런 걸로 바꿔봅시다. 그러면 a 플러스 이게 안 해도 되겠는데? 잠깐만요. 시간 안 해도 되겠어요. 어차피 다 이게 루트 안에 있는 게 다 제곱수네요. 두 가지로 나누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x가 0보다 클 때,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두 번째, x가 0보다 작을 때. 자, 이걸 왜 이렇게 쓰는 겁니까? 그러면 여기는 이 표현이 루트 3분의 x의 전체 제곱 이렇게 봐도 되죠. 그럼 이거 제곱 루트 지우고 바깥으로 빠져나올 때 답이 두 가지 아닌가요? 3분의 x로 나오는 경우도 있고 이게 3분의 x에 마이너스를 붙여 나올 때도 있고. 그렇지? 루트 제곱이 바깥으로 나올 때 이게 하나는 이렇게 나머지 하나는 마이너스 붙이는 이유는 이게 양일 때 3분의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이렇게 되고 3분의 x가 0보다 작을 때는 바깥에 마이너스 붙여야 되고 근데 3분의 x가 0보다 크거나 같다는 뜻은 당연히 x가 0보다 크거나 같다는 뜻이고 얘는 x가 0보다 작다는 뜻이겠죠. 이렇게 나눈 거예요. 그럼 나누어 풀다 보면 얘는 x제곱이 써지고 얘는 이걸로 써지겠죠. 플러스 3분의 x 우변은 1 이렇게 이쪽은 x제곱 마이너스 3분의 x 1 이렇게 되겠죠. 여기까지 이해될까요? 네. 근데 이렇게 쓰면 좀 인수분해 힘들잖아요. 양변에 3을 곱하면 3x제곱 플러스 x 3 곱한 게 1로 넘어오면 마이너스 3은 0 이렇게 되고 여기는 x제곱 마이너스 x 넘어오면 마이너스 3은 0 이렇게 돼요. 3 곱해야 되고 이제 해를 구해야 되죠. 어차피 이 방정식을 풀란 얘기는 이 방정식 해 x값을 구하라는 뜻이니까. 근데 인수분해가 안 됩니다. 그죠? 그래 그냥 공식 집어넣어야 돼요. x는 2a분의 6분의 마이너스 b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 마이너스 ac 10 이렇게 돼요. 이쪽은 x는 6분의 이 부분만 반대니까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0 이렇게 될 거고요. 4ac군요. 참. 이 짝수 아니니까 4ac 그럼 얼마죠? 10이 아니고 37 4, 9, 36 1 들었으니까 37 이렇게 그럼 답은 이게 다 답인가요? 아니고 다 답 아니에요. 1번의 답은 0 이상인 값이에요. 이 조건에서 문제를 푼 거니까. 그럼 여기서 나온 답에서 0 이상이면 당연히 이 플러스로 가야 되겠죠. 다 답은 아니고 6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7. 마이너스 1보다는 루트 37이 절대값이 크죠. 이건 대략 숫자가 뭐 6점 얼마 되니까. 그럼 거기다 마이너스를 더해봐야 분자는 5점 얼마. 네, 이러면 양수값이 되겠죠. 바늘에는 음수가 되어야 되니까 이게 다 답이 아니고 이게 답이다. 자, 해를 구하는 거니까 1번 범위에서는 양수가 답, 2번 범위에서는 두 개 중에 음수가 답. 근데 플러스는 양수일 테니까 1 플러스 루트 37은 양수잖아요. 얘가 답이겠네요. 그러니까 답은 x는 6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7 또는 6분의 1 마이너스 루트 37 이게 답이 두 개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림과 같은 규칙으로 구슬을 놓을 때 n번째 구슬이 개수를 세는 방식이 이렇답니다. 이렇게. 나중에 이건 등차수를 배우면 좀 쉽게 풀 수 있는데 어쨌든 규칙식이 나와 있으니까 구슬의 개수가 45. 구슬의 개수를 구하는 식이 이거지 않았나요? 그럼 2분의 n 플러스 1이 구슬 개수를 구하는 공식. 근데 그게 45. 그럼 이렇게 곱하면 n 곱하기 n 플러스 1은
90인데 물론 이게 원풀이는 아마 이렇게 풀라고 돼 있는 문제일 거예요. 인수분해 하라고. 근데 인수분해 해보면 이렇죠. 얘가 10, 얘가 9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n 플러스 10 n 마이너스 9 0 따라서 n의 값은 9. 마이너스 10은 답이 될 수 없잖아요. 9의 개수니까. 네. 그러니까 답은 9일 텐데 사실 근데 이 문제는 이렇게 보면 이렇게까지는 할 필요 없는 문제죠. 왜냐면 어차피 이 n이라는 거는 n번째라는 자연수일 테고 그럼 얘랑 잘 보시면 이거는 연속하는 두 자연수의 곱이라는 표현이잖아요. 이 말은. 좀 여유를 가지고 보면. 그럼 연속하는 두 자연수의 곱, 구구단에서 연속하는 두 수를 곱했더니 90 되는 게 뭐 있어요? 10과 9. 10 곱하기 9 하면 90 되니까 연속하는 두 개수. 근데 얘가 작고얘가 하나 크니까 이걸 9, 이거를 10으로 보면 된다는 얘기죠. 그럼 n값은 어차피 n값 구하는 거니까 n값은 9가 된다라고 이렇게 가볍게 구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어느 제과점에서 한 개 400원 하는 빵이 평소에 500개 팔리는데 이 빵 가격을 20x 올리면 평소보다 10x 적게 팔릴 때 총 판매 금액이 24만 5천 원이랍니다. 빵 한 개 가격은 얼마입니까? 일단 인상전. 네. 빵 한 개 가격 400원. 그때 판매 개수 500개 이래요. 판매 금액을 어떻게 구하는 겁니까? 한 개당 가격에다가 판매 개수를 곱하면 판매 금액이 나오죠. 근데 판매 금액이 이렇게 나와야 된대요. 이건 인상 전이잖아. 이제는 인상 후가 되려면 인상 후는 400원 인상 후 400원에다가 20x를 올린 거잖아요. 원래는 400원인데 내가 50원 추가했어. 그러면 인상된 금액은 450원 이런 느낌이니까 원래 금액에 인상된 금액을 더 셈하면 전체 이제 올라간 금액이 나오고 판매 개수는 원래는 500개 팔리는데 10x개 적게 팔린다는 뜻이니까 빼야 된다. 그만큼 적게 팔리면 빼야 되겠죠. 그럼 얘네들이 곱해야 되는 거니까 얘랑 곱한식 400 플러스 20x 곱하기 500 마이너스 10x 이게 총 판매 금액인 245000 이렇게 돼요. 근데 이건 좀 그냥 계산하기 너무 식이 복잡하니까 여기서는 뭐가 공통인수죠? 20이 공통인수죠. 20을 바깥으로 뺍시다. 그러면 20 나누면 20 남고 플러스 x 남고 여기는 뭐가 공통인수죠? 10이 공통인수니까 10으로 나누면 50 마이너스 x 그럼 얘는 20 빠져나오고 얘는 10 빠져나왔으니까 200이 앞에 곱해져 있다는 얘기죠. 그럼 200을 이렇게 약분시켜 지워요. 그럼 0 두 개 지우고 0 두 개 지우고 이걸 2로 나누면 되니까 2로 나누면 1, 2, 2, 5 분배합니다.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20x 플러스 50x 플러스 30x 플러스 1000 100인가요? 1000 네. 1, 2, 2, 5 이렇게 이항합시다. 제곱 앞에 음수가 있으니까 보기 안 좋아서 그럼 x제곱 마이너스 30x 이걸 1000을 빼게 되니까 플러스 225 이렇게 남아요. 인수분해야 되죠. 225 약수 중에 30 더해서 30 되는 거 찾고 없으면 뭐 당연히 근의 공식 15와 완전 제곱식이네 이건. 그죠? 15 두 번. 그래서 x-15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럼 제곱해서 0 되는 x는 뭐밖에 없나요? 15밖에 없겠네요. 그러니까 지금 x가 15라는 뜻이었는데 지금 이게 총 판매 금액이 이렇게 됐을 때라는 뜻은 금액 올렸을 때잖아요. 올렸을 때의 금액을 물어보니까 400 플러스 x가 15
그럼 20에 15 곱하면 300, 700원. 이렇게 되겠죠. 네. 이해됐습니까? 네. 지금은 과학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왜 이렇게 나왔는지 굳이 알 필요는 없고요. 식을 잘 파악을 해야 되는데 여기까지는 그냥 조건을 준 거고 뭐가 뭔지를 알면 되죠. 물체를 쏘아 올린 시간 x초 그 다음에 그때 높이 y 그에 대한 관계 이렇게 쓴 거죠. 근데 문제 보면 이 물체를 쏘아 올리니 후 3초 후라는 뜻은 x가 3일 때 높이 y를 구하라 이 뜻이에요. 3 대입하면 됩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59, 45 플러스 120 플러스 45 얘랑 지워지고 네, 3초 후의 높이는 120m가 된다. 뜻이에요. 2차 함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계산하시오. 이게 2차 함수는 크게 세 가지 유형이라고 했죠. 하나는 기본형, 표준형, 일반형이에요. 기본형은 y는 2차항만 있는 거 이거. 그 다음 이제 표준형은 얘를 x축으로 p만큼 y축으로 q만큼 평행이동한 것. 근데 여기서 이제 주의하셔야 될 게 x축으로 p만큼 이동하니까 예를 들어 x축으로 2만큼 이동하시오 그러면 x축으로 2만큼 갔으면 x값이 2 커져야 되니까 x 플러스 2라고 써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게요. x축으로 2만큼 가면 식은 x자리 대신에 x 마이너스 2 반대부호를 집어넣어야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왜 이랬는지 왜 이래야 되는지는 고등학교 1학년 이제 후반부에 이 증명 과정이 나오기 때문에 그때 왜 그런지를 그때 보면 되고 그 전까지는 약간 헷갈리지만 x축으로 2만큼 그럼 x 대신에 x 마이너스 2 y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그럼 y 대신에 y 부호 반대인 y 플러스 1을 식에 대입한다 이런 느낌으로. 그럼 x로 p만큼 x자리 대신에 x 마이너스 p y축 q만큼 y자리 대신에 y 마이너스 q를 이 식에다 대입해서 식을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 식이 나온다고 그랬죠. 이게 표준형이에요. 표준형의 장점은 제곱 밑에는 얘가 0이 되는 x값 p, 그때 y값 q, p, q가 꼭지점의 좌표가 되고 또 표준형의 장점은 꼭지점의 좌표를 쉽게 구할 수 있다. 보면서는 꼭지점과 어디로 블록한지만 알면 대략적 그래프를 그릴 수 있거든요. 그 얘를 이제 보통 이게 일반적 모형은 아니잖아요. 일반적 모형이라는 게 이게 2차 함수이기 때문에 y는 오른쪽에 x에 대한 2차식이에요. 근데 x에 대한 2차식을 일반적으로 보통은 이렇게 완전 제곱식 이렇게 딱 이쁘게 묶어주지는 않는다는 얘기죠. 보통은 어떻게 나오냐면 저 다 전개한 모양 있잖아. 2차항 모양, 1차항 모양, 상수항. 이게 일반적 모양이라는 얘기죠. 그 얘가 일반형이에요. 그럼 그렇게 따지면 표준형과 일반형은 알고 보면 같은 식이라는 얘기죠. 어차피 얘를 전개해서 이렇게 된 거고 얘를 적당히 완전 제곱식 묶어서 놓은 게 이거기 때문에 둘은 같은 식. 그러니까 여기로 갈 때는 평행 이동의 관계. 얘네 둘은 같은 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건 무슨 형에 해당합니까? 그러면 이건 지금 기본형에 해당하죠. 기본형은 꼭지점의 좌표가 어디 있냐면 제곱 밑에 있는 이 x 관계식이 0이 되는 x값 0, 그때 y값 x에 0 집어넣으면 그때 y값은 0. 꼭지점 좌표가 0,0이며 제곱 앞에 있는 개수가 양수기 때문에 이거 어디로 블록하죠? 아볼이죠? 네, 아래로 블록해요. 그럼 꼭지점이 0,0이면서 아래로 블록한 포물선이니까 이렇게 된다 뜻이죠. 이 그림을 그려놓고 이제 문제를 보면 돼요. 2,1을 지납니까? 2,1을 지나는지는 대입해보면 알겠죠. 그래서 2 집어넣으면 네, 지나가겠네요. 맞는 말. 위로 블록하다. 이거 틀렸네요. 답이 너무 쉽게 나오네요. 원점을 꼭점을 갖는다. 맞는 말. y는 2x제곱과 그래프의 폭이 넓다. 이 그래프의 폭은 그 x제곱 앞에 붙어있는 개수 a가 결정하죠. a의 절대값이 크면 클수록 폭이 좁아지죠. 혹은 y축에 가까워진다. 폭이 이렇게 좁아져요. 절대값이 크면 클수록. 그럼 이 그래프에 대한 설명인데 4번
y는 2x제곱의 그래프보다 얘가 절대값이 작기 때문에 폭이 넓죠. 이거 맞는 말입니다. 5번 이 그래프와 절대값이 같다는 얘기는 폭이 동일하다는 뜻이에요. 다만 얘가 양이면 아볼, 이게 음이면 위볼. 근데 폭이 동일한데 위볼이니까 이렇게 그려지고 그럼 둘은 x축 대칭 관계에 놓이겠죠. 이것도 맞는 말이다. 네. 자, 다음 중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는 포물선을 그래프로 하는 이차함수식을 계산하시오. 꼭지점은 원점이고 축의 방정식은 x는 0이다. 다음 식을 모두 만족해야 돼요. 꼭지점은 원점이다. 무슨 0이죠 그러면? 기본형이에요. 0,0이니까. 그럼 기본형을 쓸 줄 알아야 되겠죠. y는 ax제곱 이런 꼴이에요. 그럼 꼭지점이 원점이니까 당연히 축도 y축이 축이 되겠죠. 꼭지점이 원점이라는 얘기는 가운데 y축이 있으니까 걔를 기준으로 축이 만들어진다. x의 모든 값이 0 이하가 된다. 기본형 그래프는 둘 중에 하나지 않나요? 아래로 볼록한 포물선이거나 아니면 위로 볼록한 포물선이거나 둘 중에 하나. 근데 아래로 볼록한 포물선은 y좌표가 그 양이죠. y좌표 양. 양양양양양양양양 0 양양양양양양양 이건 y값이 다 0 이상이에요. 근데 얘는 y값이 0 이렇게 되니까 모든 y값이 0 이하가 되죠. 그럼 이걸 만족한다는 뜻은 이게 아니고 이거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A값이 음수인 상태라는 것은 알 수 있겠네요. 그 얘보다 폭이 좁아. 폭이 넓다 좁다는 뭐로 결정한다고 그랬냐면 절대값으로. 그럼 3분의 2의 절대값. 저 제곱 앞에 있는 개수. 그럼 내가 구하는 A의 절대값. 얘보다 내가 구하는 게 폭이 좁다는 얘기는 얘가 절대값이 더 크다는 뜻이에요. 그럼 A의 절대값이 마이너스 3분의 2보다 커야죠. 네. 그럼 여기는 일단 음수니까 양수는 다 지워야 됩니다. 얘는 답이 아니고 답이 아니에요. 그럼 여기는 절대값, 얘 절대값, 얘 절대값. 이 절대값 3개 중에 3분의 2의 절대값보다 큰 게 누구예요? 이거밖에 없네요. 네. 그래서 정답이 1번이고요. 지금과 같이 두 이차함수의 그래프 위에 4점이 있죠. 이게 정사각형일 때 각변은 x축, y축의 평행의 하답니다. 이 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라. 근데 이 문제는 어딘가에다가 이게 숫자 하나도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어딘가에다가 포인트가 될 만한 어떤 지점을 잡아줘야 돼요. 근데 이왕이면 음보다는 양쪽에다가 그럼 이 점의 x좌표를 알면 좋은데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아무거나 그냥 지금 문제 a가 없으니까 a를 쓸게요. a, 라고 둬요. 그러면 y좌표는 b라고 무책임하게 두지 말고 그래프 위에 있는 점이니까 x에다가 a를 대입하면 y좌표는 3a 제곱 이렇게 나오겠죠. 선생님 a, b가 더 단순하지 않나요? 아니요. 보기는 단순할지 몰라도 a, b라고 두게 되면 미지수가 2개가 나타나서 식이 2개가 필요해요. 복잡해도 미지수가 1개면 그 하나의 식으로 다 표현이 가능한데 괜히 쓸데없이 2개를 두게 되면 식을 어쨌든 최소한 2개 이상을 만들어야 된다는 뜻이기 때문에 오히려 미지수에서 많으면 많을수록 식이 복잡해지는 겁니다. 그럼 여기 있는 C는 어떻게 되죠? 똑같이 X좌표가 A겠죠. 근데 Y좌표는 여기다 대입한 거니까 마이너스 A 제곱 이렇게 돼요. 이렇게. 괜찮죠? 네. 그럼 여기가 지금 A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이만큼 길이가 A면 이만큼 길이도 A가 되겠죠? 네. 그럼 가로의 길이는 얼마예요? 2A가 되겠죠. A가 양수니까 양수의 2배 한 게 가로의 길이가 될 거예요. 그럼 세로의 길이는 2A가 되겠죠. 정사각형이라고 했으니까. 근데 이 선분 CD의 길이를 구할 때 보통은 이렇게 Y축 이외에 이 점과 이 점 사이 거리 구할 때는 위에 있는 점의 좌표에서 아래 있는 점의 좌표를 보통 빼면 거리가 나오죠. 이게 만약 5, 얘가 2예요. 그럼 이 간격은 3이죠. 5에서 2를 빼서 3이 되는 거니까. 근데 여기 있는 2a라는 간격은 선분 CA의 길이와 같은데 실제로 선분 CA는 점 D의 y좌표 3a 제곱에서
점 C의 y좌표 마이너스 a제곱을 빼야지 나오는 길이죠. 네. 이해가 될까요? 그럼 이게 여기서 여기를 빼게 되면 이게 뭐라도 표현되냐면 4a제곱이라고도 표현이 돼요. 네, 다시. 여기까지 a였죠? 네. 그럼 이 길이는 2a가 되죠? 그럼 우리는 이제 이 길이를 찾아야 되는데 이 길이 이 길이는 이 점의 y좌표가 3a제곱이고 이 점의 y좌표가 마이너스 a제곱이라 이 간격을 구하겠다는 얘기는 이 간격을 구하겠다는 뜻이고 이거 좀 전에 말했던 y축에 있는 점이잖아요. y축 위에 있는 점의 길이를 구할 때는 위에 있는 점의 좌표에서 아래에 있는 점의 좌표를 빼면 이 간격 3이 나오죠. 얘처럼 얘도 위에 있는 y좌표 3a제곱에서 아래에 있는 y좌표인 마이너스 a제곱을 이렇게 빼면 되는 거예요. 뺐더니 이게 이렇게 나타나죠. 근데 이게 정사각형이라 이 길이와 이 길이는 같아서 이게 같다가 성립해요. 그럼 이게 방정식을 푸는 거니까 이 길로 넘겨요. 방정식 풀 때 항상 차수는 이제 높은 쪽으로 그러면 4a제곱 마이너스 2a는 0이 돼서 a에 대한 2차 방정식 해를 구할 때는 인수분해 항이 두 개니까 공통인수로 묶어야 되겠죠. 2a로 묶어요. 그럼 얘는 2a가 남고 얘는 마이너스 1이 남는 거 이해될까요? 네. 이렇게. 그럼 얘랑 곱해서 0이 된 거니까 2a가 0이 되는 값 0 또는 얘가 0이 되는 값 2분의 1 이렇게 돼요. 근데 생각해보면 a가 0인 게 말이 돼요? 안 되겠죠. 이건 지금 1사분면 위에 이게 1사분면 여기는 4사분면 어쨌든 a 값이 0보다 커야 될 테니까 이건 아닐 테고 a 값은 2분의 1이 되겠네요. 그럼 a에다 이제 2분의 1을 집어넣어요. 여기다가 뭐 이런 데다 집어넣을 필요 없어요. 어차피 지금 정사각형 넓이 구하는 거라 가로든 세로든 한 변 길이만 알면 되잖아요. 근데 한 변 길이 중에 얘가 간단하잖아요. 2a. 근데 2 곱하기 a가 2분의 1이었으니까 한 변 길이 1짜리 정사각형이네요. 전체 넓이는 그래서 1이 된다. 돼요. 좀 어렵죠? 함수의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p만큼 y축 q만큼 이동하면 다음과 같답니다. 자, 아까 얘기했던 평행이동이에요. y는 5x제곱. 얘를 x축으로 p만큼 y축으로 q만큼. 그럼 이제 명령은 x로 p만큼 이동하면 x자리 대신에 x-p를 대입한다. 이게 좀 익숙치 않아도 계속 연습하셔야 돼요. y축으로 q만큼 y자리 대신에 y-q를 대입한다. 대입하자. y자리 대신에 y-q. x자리 대신에 x-p. 이렇게. 넘어갑니다. 그럼 정리하면 y는 5 가로 x-p의 제곱 플러스 q. 배운 대로 하면 이래요. 근데 얘가 저 그래프랑 일치해야 된다고 그랬거든요. a 가로 x-3의 제곱 플러스 1. 얘네도 일치해야 돼요. 그럼 위아래 비교하다 보니까 a는 5가 될 테고 p는 3이 될 테고 q는 1 이렇게 돼요. 이걸 다 더하게 되면 9가 정답이다. 이와 같은 2차 함수의 그래프의 꼭지점이 a, 그 다음에 점 a에서 x축에 내리는 수선이 바로 h. 저 삼각형, 색칠한 부분의 삼각형 넓이가 3일 때 상수의 m값을 구하시오. 꼭지점 좌표를 찾아야 돼요, 일단. 꼭지점 좌표. 2차 함수의 꼭지점 좌표 구할 때는 이게 무슨 형인지 봐야 되는데 이건 표준형이죠. 전체 제곱식이니까. 제곱 밑에는 x 관계식이 0이 되는 x값. m, 그때 y값. x에다 m 집어넣으면 이게 0이 돼서 없어지고 뒤에 있는 상수값. m-7. 이 꼭지점 좌표가 m, m-7 이렇게 돼요. 자, 그리고 이 삼각형 넓이가 3이라는데 여기 넓이가 3. 근데 이 삼각형을 바깥으로 빼서 그려보니까 이런 느낌이거든요. 이 길이가 뭐죠? m.
꼭점의 x좌표. 네. 여기는 점 A를 쭉 x로 올리면 이 만나는 위치가 꼭점의 x좌표랑 같아야 되니까 원점에서부터 꼭점 x좌표까지 그 길이 양수이니까 m. 그 다음에 여기는 여기는 이 삼각형 높이인 동시에 꼭지점의 y좌표. 이렇게 쓰면 될까요? 이게 맞는 표현일까? 꼭지점의 y좌표가 이 삼각형의 높이와 같다. 맞아요? 봐봐. 그러면 여기 좌표가 2,-5라고 칩시다. 그럼 여기 있는 x좌표는 2가 맞죠? 이 간격은 2예요. 그래서 그럼 이 간격은 -5라고 써야 되나? 길이를 구할 때는 플러스로 써야 되죠. 근데 이 좌표점이 지금 음수기 때문에 이 숫자를 그냥 갖다 쓰게 되면 길이를 음수로 쓴 거예요. 그럼 여기 있는 숫자는 지금 음인 거기 때문에 이걸 그냥 갖다 쓰면 길이를 음으로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뭘 붙여야 되냐면 마이너스를 붙여야 돼요. 여기다 마이너스를 붙여야 이 길이가 양으로 표현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좌표점은 음이지만 우리는 넓이 구할 때 밑변 높이 계산할 때는 이 길이가 양으로 표현되어야 되기 때문에 좌표가 음일 때는 양으로 바꾸기 위해서 바깥에 마이너스 붙이는 이런 것들이 미세하지만 약간의 실력을 좀 탄탄하게 만드는. 그럼 됐네요. 2분의 1 곱하기 밑변 m 곱하기 높이 얘를 곱하는 겁니다. 그럼 이 음은 앞으로 이제 빠져나가면서 이렇게. 그럼 넓이 구하는 방식이 나타나고 그 넓이가 3. 양변에 마이너스 1을 곱합시다. 그럼 m제곱 이거 분배하면 마이너스 7m. 마이너스 6이 넘어오면 플러스 6. 따라서 m의 인수분해가 m-1 곱해서 플러스 6 더해서 마이너스 7이 되는 것 m-6 이렇게. m의 값은 1 또는 6 이렇게 돼요. 근데 보면 여기 OH 길이가 이 길이가 AH보다 짧아야 돼요. 그렇죠? 근데 m이 만약에 6이라고 쳐봐. 그럼 얘는 6, 여기다 6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그럼 이게 6인데 얘는 마이너스 1이라는 얘기는 길이가 실제로 이쪽이 더 길어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거는 아니라는 뜻인 것 같아요. 따라서 m의 값은 1이 된다. 여기가 포인트예요. 여기 음수를 붙여야 된다라는 거. 그게 좀 포인트입니다. 애들은 약간 요령이 좀 필요해요. 무슨 요령이냐면 위에 있는 포물선과 아래에 있는 포물선의 공통점이 뭐냐면 제곱 앞에 있는 개수와 똑같아요. 그 얘기는 뒤에 있는 숫자에 따라서 위아래로 평행이동은 위로 4칸, 아래로 4칸, 위아래로 평행이동했을 뿐이지 그래프의 곡률이 똑같다는 뜻이야. 그래프가 이렇게 구부러져 있는 정도, 그 간격, 폭 이렇게 다 똑같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렇게 놓고 따지면 여기 있는 이 넓이와 이거 부채꼴 아닙니다. 얼핏 보면 부채꼴처럼 보이는데 부채꼴이 아니에요. 이 넓이와 이렇게 내려가서 만들어진 이 넓이는 서로 같다고 봐야 돼요. 그럼 여기 넓이를 빼요. 이 넓이를 어차피 우리가 구하는 넓이는 1번과 2번 넓이 구하는 건다 본다면 2번 넓이 여기다 갖다 붙여도 된다는 얘기죠. 그럼 이렇게 구한 거니까 직사각형 넓이를 구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직사각형 넓이를 알고 싶은 거예요. 여기 넓이 얼마냐는 거죠. 이해됩니까? 네. 그럼 여기는 가로 길이는 여기 나와 있죠? 4라고. 4. 그럼 세로 길이는 이 점이 뭐예요? 포물선 위에 있는 점. 그 점의 y좌표를 알면 그 간격을 구할 수 있죠. 그럼 여기 4 집어넣는 거예요. 4. 그럼 4분의 1 곱하기 4의 제곱 플러스 4. 약분하면 4 더하기 4. 8. 여기 8이에요. 그 넓이는 4, 8, 32. 이렇게 돼요. 네. 함수의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5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3만큼. 이것도 아까 했던 그 내용이에요. x축으로 마이너스 5만큼 그러면 x가 바뀌어요. 뭐라고?
저보 반대인 x 플러스 5로. y축으로 마이너스 3만큼 y가 바뀌어요. y 플러스, 그렇죠, 이렇게.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원래 있던 x를 얘로 바꾸고 원래 있던 y를 얘로 바꿔야 평행이동한 그래프가 나오니까 원래 있던 y를 얘로 바꿔주고 원래 있던 x를 얘로 바꿔주고 나머지는 그냥 똑같이 쓰시면 돼요. 등원 그대로 4분의 1 그대로 가로 있고 뒤에 이거 붙었죠? 마이너스 8 그대로 제곱 그대로 이렇게. 그럼 이걸 정리해보면 y는 4분의 1 x-3의 제곱 이 길로 넘어오면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네요. 자, 이 그래프가 뭐를 지난다라고 그랬냐면 4,1을 지난다고 했으니까 이제 대입하는 것만 남았네요. y에다가 a, x에다 4를 대입하면 1의 제곱 4죠? 1이죠? 4분의 1 마이너스 1. 면 얼마예요? 마이너스 4분의 3. 이렇게 된다. 다음 그래프의 꼭지점이 직선 위에 있을 때, 그럼 위에 있다는 뜻이니까 이 꼭지점의 좌표를 이 식에다가 대입하라는 뜻인 것 같아요. 그럼 꼭지점 좌표를 찾아야죠. y는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1의 꼭지점의 좌표를 구한다. 방식은 두 가지죠. 완전제곱식으로 바꾸든지 아니면 공식을 이용하든지 둘 다 봅시다. 완전제곱식 이용하려면 제곱 앞에 있는 개수가 마이너스 2면 보기 안 좋아요. 일단 제곱개수 1로 바꾸는 게 좋으니까 이렇게 나눠줘야 돼요. 그럼 얘도 마이너스 1로 나누면 마이너스 2x. 이거는 끌고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어차피 우리는 완전제곱식, 표준형이 완전제곱식 필요하기 때문에 어차피 완전제곱식 안 되는 숫자니까 바깥으로 이렇게 빼내요. 이렇게. 그런 다음에 이렇게 새롭게 완전제곱이 되려면 제곱 앞에 있는 개수가 1일 때 x 앞에 있는 개수 마이너스 2에 반에 마이너스 1 제곱 플러스 1이 뒤에 상수로 붙어야 돼요. 근데 갑자기 지금 흰색 숫자가 원래 없었던 숫자잖아요. 그럼 그만큼을 다시 빼야 되는 거죠. 근데 뺄 때 가로 바깥에서 빼면 안 되고 가로 안에서. 이유는 가로 안에서 만든 숫자니까 가로 안에서 빼는 게 맞는 편이겠죠. 그리고 필요한 부분 여기까지만 하면 필요해요. 마이너스 1은 붙여놓고 이렇게 세 개항으로 완전 제곱식 x-1의 제곱 이렇게 되니까. 근데 얘는 필요 없으니까 그럼 필요 없으면 가로 바깥으로 빠져나갈 텐데 이 앞에가 부르고 있죠. 마이너스 2가. 어디가 너? 나 나가려고. 그럼 곱해서 나가야지. 2 빼기 1 이렇게 돼요. 그럼 따라서 꼭점 좌표는 제곱 밑에 있는 x 관계식이 0이 되는 x값 1, 그때 x에 1 대입하면 이거 없어지고 뒤에는 상수값 1. 1,1이 저 직선 위에 있다. 이제 대입. 1은 a 플러스 3. 따라서 a 값은 마이너스 2가 된다. 이렇게 풀 수도 있고, 두 번째 방식은 웬만하면 이제 꼭지점의 좌표 구하는 공식 중에서 y 좌표는 굳이 선생님 외우지 말라고 했었어요. 오히려 더 대입하는 게 더 복잡하기 때문에. 근데 꼭지점의 x좌표 구하는 공식은 알아놔야 돼요. 이렇게. 이건데 얘는 몰라도 돼요. 얘만 알면 됩니다. 꼭지점의 x좌표. 그럼 여기 맞춰서 제가 써보면 마이너스 2a라는 건 이 a는 2차항계수 일반형일 때 얘는 1차항계수. 그럼 마이너스 2a 2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1차항계수 4. 그럼 이 계산하면 얼마냐면 1이 되네요. 그럼 x값 1을 그럼 이거는 y좌표를 안 외우면 꼭점 좌표를 못 구하는데요. 근데 외울 필요 없는 게 꼭점 x좌표를 알면 여기다 그냥 대입하면 y가 나와요. 그럼 마이너스 2 플러스 4 마이너스 2 플러스 4 마이너스 1이니까 1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해도 되는데 그냥 빨리빨리 외워두면 좋은 게 식을 좀 간단히 계산도 쉽고 이럴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저 꼭지점의 x좌표 구하는 공식 여기다가 x는 하고 갖다 붙이면 이게 뭐가 되죠? 포물선의 추계방정식이 돼요. 그러니까 꼭지점의 x좌표를 구하는 공식인 동시에 추계방정식 구하는 공식이니까 얘는 여러모로 쓸모가 많아요. 근데 이게 이럴 수밖에 없지 않나요? 이게 아래로 블록하든 위로 블록하든 상관없죠. 어쨌든 아래로 블록하다 치고 꼭지점의 x좌표가 저거예요.
꼭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2a분의 b, 마이너스 4a분의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돼 있는데 축이라는 거는 꼭지점의 x좌표를 지나가면서 y축 평행 직선이죠. y축 평행이니까 당연히 중2 때 배우는 거죠. 1차 함수할 때. 이번 시험범위에 있어요. y축의 평행 직선 그러면 x는 숫자. 근데 그 숫자는 이 직선이 지나는 x좌표 하나. 여기 있잖아요. 이렇게. 꼭지점의 x좌표에다가 꼭지점의 x좌표에다가 x는 하고 갖다 붙이면 저절로 축의 방정식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 꼭점 좌표를 구하는 공식은 알아두면 꼭지점뿐 아니라 축의 방정식까지 같이 이해할 수 있는 좋은 내용이니까 웬만하면 이 공식은 꼭 암기하도록 합시다. 이와 같이 이차함수의 그래프가 x축과 만나는 두 점을 AB라고 하고 y축과 만나는 점을 C라고 할 때 삼각형 ACB의 넓이를 구하시오. 자, 이거는 먼저 뭐부터 해야 되냐면 필요한 게 꼭 이번에는 꼭지점이 아니었던 거예요. 어디가 알고 싶은 거냐면 얘가 뭐죠? 그래프가 y축과 만나는 교점의 y좌표 y 절편이라고 그러죠. 그래프가 어떤 그래프는 간에 그래프가 이렇게 지나면서 y축과 만나요. 얘를 보통 y절편. 그 그래프가 이렇게 x축과 만나요. 그럼 얘는 x절편. 그런 의미인 거니까. 근데 y절편은 그래프가 y축에 있는 점이기 때문에 x가 0이 되겠죠. x에 0 집어넣으면 맨 끝에 있는 상수값이 y절편. 그래서 일반형도 다 필요 없는 식은 아니에요. 꼭지점의 좌표를 구하기가 좀 불편하다는 거 빼놓고는 얘도 상당히 중요한 개념 많이 담고 있는 관계식인 거죠. 그래서 뒤에는 상수항이 y절편이더라. 얘가 마이너스 2더라. 그럼 A와 B는 X축 위에는 얘네는 X절편이죠. 근데 X절편은 X축 위에 있는 점이니까 Y좌표가 0이에요. 그럼 저기다 Y에 0 집어넣었을 때 X값 찾으라는 얘기잖아요. 저기다 Y에 0 집어넣어서 그때 X값을 찾으려고 보니 2차 방정식의 X값 구하라는 얘기는 X절편은 2차 방정식의 뭐랑 같은 거죠? 이 방정식 X값 구하라는 얘기는 해를 구하라는 얘기예요. 포물선의 X절편은 2차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말과 결론은 같은 말이 된다. 결국은 2차 방정식의 해를 구하려면 둘 중 하나죠. 인수분해하든지 근해공식 대입하든지. 먼저 인수분해를 시도해보는데 인수분해가 돼요. 곱해서 마이너스 2 더해서 플러스 1이 되는 거는 플러스 2 마이너스 1 이렇게. 따라서 X값은 마이너스 2 또는 1인데 위치상 얘가 1이겠죠. 보나마나. 얘가 1일 테고 얘가 마이너스 2겠죠. 위치상. 다 됐네요. 삼각형 넓이를 구하세요. 밑변 길이는 3, 높이는 밑으로 두 칸이니까 2. 따라서 2분의 1 곱하기 3 곱하기 2. 정답은 3.